옛날 옛적 충청도 천안 한 작은 마을 뒷산에서 아침바람부터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이리 가시면 어떡합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박씨, 집안의 맏며느리 복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벌써 오래였건만 그녀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에이고, 참 사람이 너무 물러터졌어. 시어머니가 뭐 해준 게 있다고 저리 서럽게 울어. 그 심술쟁이 할매한테서 도망 안 치고 평생 참고 산 것 보면 몰라. 엄청난 효부잖아. 복덕이의 시어머니는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피해 다닐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런 어른을 20년 가까이 모시고 살았으니 남이 보면 시집살이가 끝났다고 잔치라도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복덕이는 아직까지도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집에서도 멈추질 않았으니 어느 날 밤 일을 보다 못한 그녀의 아들 먹시기는 넌지시 말을 꺼냈지요. 어머니는 참 속도 없으십니다. 할머니께서 어머니께 잘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우십니까? 심지어 돌아가실 때에도 어머니께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가셨잖아요. 어머니는 할머니가 밉지도 않으셨. 하지만 복덕이는 아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박씨 집안의 맏며느리 복덕이, 남편은 장남이었고 아래로는 나이 어린 시동생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 탓에 복덕이는 시집을 오자마자 집안 살림은 물론 시동생들도 도맡아 키웠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복덕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지요. 후. 아이고, 짜다 짜. 너는 간을 보는 거니? 많은 거니? 얼른 다시 끓이거라. 이에, 어머니. 너 장작불 꺼진 거 몰랐니? 우리 애들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어디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복덕이가 한마디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잔소리는 더욱 늘어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복덕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아픈 남편의 병수발을 들고 시동생들을 시집장가 보내며 꿋꿋이 살아왔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눈을 감으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복덕이는 해가 뜨기도 전부터 일어나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시장을 돌며 복숭아며 고기며 좋다 소문난 건 모조리 장바구니에 담았지요. 늘 울기만 하던 그녀가 오랜만에 생기를 띠자 이를 본 한상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뭘 그렇게 잔뜩 사가신대? 아, 이제 곧 우리 아들 혼산날이거든요. 복덕이의 삶의 낙은 바로 아들 먹식이었습니다. 아픈 남편과 고된 시댁살이 속에서 유일한 행복이었던 아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아들과 정을 나눌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일에 쫓겨 정작 아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으니 아들은 어머니를 존경하긴 했지만 그다지 애틋하게 여기진 않았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간다니 양손 가득 든 바구니와 달리 복덕이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복덕이는 늦게까지 부엌을 지켰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잊으려는 듯 억지로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혼례에 먹을 음식을 반이나 만들어 놓았지요.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온 복덕이는 온몸에 힘이 풀려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렇게 피곤했음에도 잠이 오지 않았지요. 어머님, 곁에 계실 땐 그리도 힘들었는데 막상 떠나시니 마음이 허하네요. 그런데 정말 제게 하실 말씀이 없으셨어요. 끝까지요. 어두운 방 안, 복덕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지요. 계십니까? 복덕이가 놀라 나가보니 밖에는 웬 노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만 혹 시주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밤에 시주를 오는 스님이 있다니? 복덕이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나 급하면 이 시간에 왔을까 싶어 그녀는 낮에 준비해 놓은 음식을 한아름 건네주었지요. 이렇게 많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주셔도. 아닙니다. 얼른 가져가세요. 그러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갑자기 스님이 말했습니다. 한이 얼마나 많으신지 밤에 잠도 못 주무실 정도군요. 예. 그걸 스님이 어찌? 인생이 한스러우십니까? 갑작스러운 스님의 말에 복덕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 입을 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싶더군요. 혹시 인생을 다시 살 기회가 있다면 다시 사시겠습니까? 어휴,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번엔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요. 다시 산다고 해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어떤 삶을 살아도 지금보단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스님은 미소를 반쯤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대뜸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스님이 떠난 후 또다시 밤새 뒤척이던 복덕이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따가로운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지요. 눈을 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녀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불이 강처럼 흐르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내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뚜렷한 숨막히는 열기. 복덕이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요. 왔는가? 복덕이가 고개를 들자 앞에는 붉은 얼굴에 검은 관복을 입고 있는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녀가 힘들 때마다 오르던 절의 벽화에서 본 염라대왕과 꼭 닮아 있었지요. 설마, 염라대왕님이십니까? 그래. 그렇다. 세상에. 그럼 제가 죽은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벌써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죽음은 원래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아들 혼산날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 아들은 혼자서 혼례를 치러야 해요. 죽음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때가 되면 누구에게든 다가오는 것뿐이지. 그 말을 들은 복덕이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이렇게 죽는다고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이렇게요. 순간 복덕이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생껏 남이 시키는 일이라면 군소리 없이 받아들였던 인생.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죽음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평생 동안 남편의 병수발을 하고 시동생들을 업어 키우고 시어머니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복덕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말없이 그녀의 눈물이 마르길 기다려 주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물이 멈추자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이 억울하기에 그리 서글피 우는 게냐? 저는 평생 남의 일만 하다 정작 제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한스럽습니다. 그래. 보아하니 내 삶은 정녕 내 것이라 하기 어려웠구나. 그렇다면 내게 기회를 주겠다. 기회라뇨. 내가 가장 한맺혔던 3가지 순간으로 돌려보내 주마. 그러니 이번엔 지금과 달리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거라. 다만 기억하거라. 만일 내 소원대로 해주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한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정말 제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그래. 그렇다면 묻겠다. 내가 첫 번째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언제더냐? 복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평생 시어머니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참고 산 것이 너무도 한스럽습니다. 그분이 저를 천대하던 그 첫 순간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녀가 말을 내뱉자 순간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앞에 있던 염라대왕은 사라지고
머리가 검은 젊은 날의 시어머니가 계셨지요. 이에, 새아가. 내 말 안 들리니? 복덕이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이 맺혔던 순간으로 돌아오다니. 그녀는 몇 번이고 눈을 껌뻑였지요. 어머님, 그러고 이내 입을 떼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있는 건지? 내 말 못 들었니? 국이 너무 짜다. 물 좀 넣고 다시 끓이려무나. 순간 복덕이는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큰 소리를 쳤던 바로 그날이었지요. 지난날의 복덕이는 겁에 질려 부엌으로 달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지요. 어머님, 제 입엔 딱 맞는데요. 그럼 찬물을 드릴게요. 어머님 그릇에 물 좀 부어 드세요. 그럼 되겠지요? 아니, 뭐라고. 그날 이후 복덕이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에는 억울하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시어머니의 모든 말에 대꾸했지요. 아가, 이 먼지 좀 보거라. 너는 대체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어찌 청소를 안 하는 게야? 어머나, 어머님 손발이 전부 멀쩡하시네요. 그러면 어머님이 청소하시면 되겠어요. 아가, 빨래가 마른 지 한참인데 왜 아직도 빨래를 안 걷고 있니? 어머님, 저건 어머님 빨래라서 남겨놨어요. 어머님 옷은 직접 걷으셔야죠. 아참, 이따가 비가 올 것 같으니 얼른 걷으셔요. 그렇게 속에 있는 말을 모두 내뱉고 나니 복덕이는 속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지요. 시간은 흘러 그녀가 새 삶을 산 지도 어느덧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복덕이는 원과 한을 풀고 살았으니 이제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이제는 복덕이가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담그신 김치 너무 짜네요. 어머님도 나이가 드셨나 어찌 입맛이 변하셨대요? 허허허. 그러던 어느 날 복덕이는 여느 날과 같이 시어머니께 잔소리를 하다 이내 마루에 누워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으로 어린 시동생들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복덕이를 보자마자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후다닥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쟤들이 왜 저래?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건방지게. 이에 화가 난 복덕이는 아이들을 뒤쫓았지요. 하지만 쉽게 찾지 못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집 뒤편 나무에서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형수님이 이 시간에 왜 깨어 계시지? 괜히 들어갔다가 또 혼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라버니. 나 새언니가 너무 무서워. 뭐라고 할까 봐 겁나서 잠도 안 와? 괜찮아. 만약에 형수님이 또 혼을 내시면 그땐 내가 대신 혼날게. 그러니까 울지 마. 시동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복덕이는 깜짝 놀랐지요. 놀란 복덕이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녀가 새 삶을 얻은 후로 집안은 어느새 생살얼음판이 되었었지요. 그녀가 제 맘대로 하며 떵떵거리고 사는 동안 다른 가족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모두 숨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놀란 복덕이가 황급히 뛰어가 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아,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복덕이의 시야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눈앞에는 쓰러진 시어머니 대신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지요. 그래, 내 소원대로 새 삶을 살게 해주었는데 어떠했느냐? 마음에 들었느냐? 이건 제가 바라던 삶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께 할 말 하고 싶었던 거지 누군가를 상처 주고 싶은 게 아니었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잘못된 순간을 선택해서 그런가 봐요. 다시 제대로 고르면 정말로 제가 원했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언제가 가고 싶으냐? 복덕이는 한참을 고민을 하다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우리 가족한테만 집중하면서 살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서방님이 앓으면서 우리 가족은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니 서방님이 병에 걸리기 전으로 보내주세요. 이번엔 서방님이 아프지 않도록 돌보면서 우리 식구 다 함께 웃으며 살고 싶어요. 그러자 그녀의 시야가 또다시 뿌옇게 변하더니 눈앞에 염라대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지난날의 건강한 남편이 있었지요. 부인, 무엇 하십니까? 어서 제 품에 안기시죠. 과거로 돌아오게 된 복덕이는 건강한 남편과 다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정 많던 남편. 건강한 지금의 남편은 거침없이 마음을 표현했지요. 부인, 바치를 하다 말고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얼른 뛰어왔소. 허허. 이제 얼굴을 봤으니 다시 일하러 가야겠구만. 그렇게 원하던 삶을 살게 된 복덕이는 이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남편이 아프기라도 할까 먹는 것부터 하나하나 챙겼지요. 서방님, 짠 건 몸에 좋지 않다 하여 소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도 피해야 하니 모두 물에 헹궈 드세요. 그뿐인가요? 그녀는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쉬지도 못하게 운동을 하게 하고 심지어 바깥 출입까지 통제했습니다. 서방님, 어디 가세요? 옆집 김서방이 술 한잔 하자고 했어. 김서방 감기 걸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괜히 같이 있다가 감기 옮으면 어쩌시려고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 복덕이는 남편의 먹는 것, 입는 것,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까지 모조리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으니 그녀는 건강에 좋다고만 하면 미신이든 소문이든 가리지 않고 따랐지요. 서방님, 우리 앞으로 잠자리는 하지 않기로 해요. 제가 들었는데 기운을 오랫동안 모아야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건강을 챙기며 살아간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정성 덕분일까? 남편은 정말 병 하나 없이 튼튼해졌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서방님,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무리하시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에휴, 병 안 납니다. 그저 부인 말대로 10분 일하고 10분 쉬면서 일하느라 늦어진 거예요. 서방님, 요새는 왜 이렇게 잠만 주무세요? 저를 예뻐해 주지도 않으시고. 부인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기운을 모아야 건강해진다고요? 그래야 병이 안 걸리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그날도 밤이 늦도록 귀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남편을 찾아 밭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한참을 찾아보아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밭 뒤편의 작은 초가집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놀란 복덕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편이 웬 여인을 품에 안고 히히덕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부인한테 들키면 어쩌려고요? 괜찮아. 절대 안 들켜. 부인은 내 건강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 얼마나 나를 답답하게 하는지. 이젠 부인의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힌다고. 먹는 거, 입는 것도 모자라 하다못해 잠자리까지 관리하니. 그래서 말인데. 오늘 한번 기운 좀 풀어볼까? 아이, 몰라요. 남편은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얼굴로 다른 여인을 바라보며 그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본 복덕이는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충격받은 복덕이는 무엇이 잘못됐나 생각하며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남편은 병들었던 지난날보다 오히려 지금 더욱 힘들어했지요. 이를 깨달은 복덕이는 머리를 감싸 안고 오열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라고. 그 순간
복덕이의 시야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염라대왕이 다시 나타났지요. 그녀는 또다시 저승으로 돌아왔습니다. 염라대왕님. 이건 제가 바라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냐? 저는 남편이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해지니 다른 여인을 사랑하다니. 아무래도 서방님을 살리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지난날 혼사를 고르던 순간으로 돌려주세요. 서방님과의 삶을 선택하면 결국 제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좋다. 그게 내 선택이라면 순간 복덕이의 시야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염라대왕이 사라지고 눈앞엔 그토록 보고 싶던 젊은 날의 부모님이 계셨지요. 아가, 뭐 하니? 내 생각은 어떠냐니까? 복덕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눈앞에는 꿈에서만 볼 수 있던 그리운 어머니, 아버지가 환히 웃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얘도 참, 다 큰 줄 알았더니 아직 애구나. 시집 가고 싶다고 조를 땐 언제고, 왜 막상 시집 갈 생각하니 무섭니? 부모님은 복덕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종이 3장을 내밀며 말했지요. 아가, 그러지 말고 이 중에서 골라보려무나. 내게 들어온 혼사 중 제일 괜찮은 사람을 추린 게야. 너는 이들 중 누가 제일 좋으니? 지난날 복덕이는 이 3명의 사내들 중 가난하지만 제일 착하고 정 많던 원래의 서방을 골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지요. 저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나이가 많고 재취이긴 하지만 이분이 제일 부자잖아요. 돈 없는 집에 시집가면 고생만 하지 않겠어요?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분께 시집가겠어요. 복덕이는 그렇게 새로운 서방을 맞이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재혼이긴 했지만 재산이 넘치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남편 병수발이나 시어머니 봉양 없이 오히려 남을 부려먹으며 살 수 있으니 복덕이에게는 그야말로 꿈같은 인생이었지요. 뭐들 하느냐? 더운데 어서 찬물을 가져오지 않고. 죄송합니다. 마님. 바로 준비하겠사옵니다. 그녀는 계절마다 새로운 비단옷을 입고 상에는 소고기며 바닥고기까지 값진 음식이 넘쳐났지요. 더군다나 남편은 나이가 좀 있어도 다정한 사람이었으니 복덕이를 무척이나 아껴주었습니다. 비록 예전에 남편처럼 사랑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괜찮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 바로 아이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열달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복덕이는 다정한 남편과 풍족한 삶 속에서 몸에 좋은 걸 잔뜩 먹으며 아이가 건강히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복덕이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긴 산통 끝에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된 복덕이. 그녀는 아픈 것도 모르고 얼른 몸을 일으켜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기. 이 어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제 내게 원하는 모든 걸 다 주마. 아이고, 내 새끼.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웃음이 멎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얘는 우리 먹시기가 아니잖아.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어미가 제 자식을 몰라볼 리는 없었습니다. 품에 안은 아이는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먹시기가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복덕이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미라 해도 아비가 달라졌으니 먹시기는 태어나지 않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번 삶에선 먹시기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세상에 없다니. 그럴 순 없어.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으악. 그러자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아기가 사라지더니 이내 그녀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왔지요. 이번 삶은 어떠했느냐? 이번에도 네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더냐?
염라대왕은 복덕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크게 저었지요. 이번에는 좋을 줄 알았습니다. 힘들게 사는 것보다 몸 편히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삶을 살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삶이 편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려. 이 행복을 함께 누릴 사람이 없는데 행복하면 뭐합니까? 남편도, 우리 먹식이도, 가족들이 없는 삶은 그건 제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원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러겠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제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삶에는 먹식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 편히 살자고 먹식이가 없는 삶을 살 순 없습니다. 허나 지금 삶을 선택하면 너는 죽는 것이다.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미 함께하며 살았으니 저는 이제 제 인생에 미련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렸으니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돌아갈 곳은 정해졌구나. 순간 복덕이의 시야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그러곤 염라대왕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고 밝은 빛이 퍼져왔지요. 복덕이는 제게 다가오는 순간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곤 눈을 감는데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머니, 어머니. 이에 눈을 떠보니 그녀는 자신의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곁에는 아들 먹식이가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녀는 다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놀란 복덕이가 몸을 일으키자 먹식이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대로 돌아가시는 줄 알고 하마터면 저도 어머니를 따라갈 뻔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 없으면 못 삽니다. 아들아, 복덕이는 훌쩍이는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걱정 많았지? 예, 보름을 꼬박 누워 계셨으니 그동안 정말 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내가 보름 동안 누워 있었다고? 잠깐만, 그러면 오늘이 내 혼삿날 아니니? 예, 맞습니다. 하지만 혼례는 미뤘어요. 어머니가 쓰러져 계시는데 혼례가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그런데 갑자기 복덕이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 혼례를 미루긴 왜 미뤄? 어서 혼례를 치르자꾸나. 어서. 그러더니 방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복덕이는 밖으로 뛰쳐나가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니 잠시 뒤 집안은 하객들로 북적였지요. 그렇게 먹시기에 행복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복덕이는 혼주석에 앉아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지. 이게 내 인생이야. 한편 복덕이가 떠나간 후 저승에선 염라대왕이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그는 복덕이의 이름을 찾더니 수명을 늘려주었지요. 지금보다 20년은 더 살고 오렵구나. 그런데 그때 염라대왕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왕님의 넓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돌아가신 복덕이의 시어머니였지요. 아닐세. 천당에 갈 기회를 마다하고 며느리에게 새 삶을 살 기회를 주다니 자네의 마음에 감동하여 기회를 준 것뿐이네? 그나저나 며느리는 자네의 행동을 모를 텐데 아쉽진 않은가? 아쉽기는요. 저는 일평생 며느리를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서도 제 삶이 힘든 게 모두 며느리 탓인 양 못 살게 굴었지요. 마음속으론 늘 미안했지만 막상 입을 열면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떠나는 날까지 미안하단 한마디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죄를 갚아야지요. 제가 저승에 가더라도 며느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녀의 말에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느 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하다면 자네가 갈 곳은 저곳이네. 시어머니는 인사를 하고선 문 너머로 들어갔지요. 감사합니다. 염라대왕님.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녀가 들어간 문은 지옥문이 아닌 다름 아닌 환생문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에게 어찌 벌을 내릴 수 있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법이겠지. 시간이 지나 충청도 천안의 어느 작은 집, 그곳에선 아침 바람부터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가,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조금만. 그곳은 바로 박씨 집안 맏며느리 복덕이의 집이었지요. 그곳에선 그녀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고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지요. 아이고, 예쁜 것 귀한 손녀딸이로구나. 복덕이는 아이를 안아 며느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받아들더니 이내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지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들이 아니네요. 죄송하기는 이리 예쁜 손녀를 낳아주었는데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정말 고생 많았다, 아가. 미역국 좀 가져다 줄 테니 푹 쉬고 있으렴.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다니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인 것 같아요. 복을 받기는 무슨. 나야말로 복이 많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복받은 삶 아니겠니? 나사로운 햇빛 속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지요.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딸.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 삶이 저기 있구나. 이 얼마나 소중한 곳.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모습을 문밖에서 웬 스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 음식값은 차고 넘치게 갚았구만. 그는 바로 지난날 그녀에게 시주를 받은 노스님이었지요. 스님은 복덕이를 바라보다 이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곤 말 한마디를 남기고선 지옥불을 뿜으며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다시 만나게 된 걸 보니 보기 좋구만. 옛날 옛적 충청도 천안 한 작은 마을 뒷산에서 아침바람부터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이리 가시면 어떡합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박씨 집안의 맏며느리 복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벌써 오래였건만 그녀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에이고, 참 사람이 너무 물러터졌어. 시어머니가 뭐 해준 게 있다고 저리 서럽게 울어. 그 심술쟁이 할매한테서 도망 안 치고 평생 참고 산 것 보면 몰라. 엄청난 효부잖아. 복덕이의 시어머니는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피해 다닐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런 어른을 20년 가까이 모시고 살았으니 남이 보면 시집살이가 끝났다고 잔치라도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복덕이는 아직까지도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집에서도 멈추질 않았으니 어느 날 밤 일을 보다 못한 그녀의 아들 먹시기는 넌지시 말을 꺼냈지요. 어머니는 참 속도 없으십니다. 할머니께서 어머니께 잘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우십니까? 심지어 돌아가실 때에도 어머니께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가셨잖아요. 어머니는 할머니가 밉지도 않으셨. 하지만 복덕이는 아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박씨 집안의 맏며느리 복덕이, 남편은 장남이었고 아래로는 나이 어린 시동생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 탓에 복덕이는 시집을 오자마자 집안 살림은 물론 시동생들도 도맡아 키웠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복덕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지요. 후. 아이고, 짜다 짜 너는 간을 보는 거니, 마는 거니? 얼른 다시 끓이거라. 이에, 어머니.
너 장작불 꺼진 거 몰랐니? 우리 애들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어디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복덕이가 한마디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잔소리는 더욱 늘어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복덕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아픈 남편의 병수발을 들고 시동생들을 시집장가 보내며 꿋꿋이 살아왔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눈을 감으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복덕이는 해가 뜨기도 전부터 일어나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시장을 돌며 복숭아며 고기며 좋다 소문난 건 모조리 장바구니에 담았지요. 늘 울기만 하던 그녀가 오랜만에 생기를 띠자 이를 본 한 상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뭘 그렇게 잔뜩 사가신대? 아, 이제 곧 우리 아들 혼산날이거든요. 복덕이의 삶의 낙은 바로 아들 먹식이었습니다. 아픈 남편과 고된 시댁살이 속에서 유일한 행복이었던 아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아들과 정을 나눌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일에 쫓겨 정작 아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으니 아들은 어머니를 존경하긴 했지만 그다지 애틋하게 여기진 않았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간다니 양손 가득 든 바구니와 달리 복덕이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복덕이는 늦게까지 부엌을 지켰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잊으려는 듯 억지로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혼례에 먹을 음식을 반이나 만들어 놓았지요.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온 복덕이는 온몸에 힘이 풀려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렇게 피곤했음에도 잠이 오지 않았지요. 어머님, 곁에 계실 땐 그리도 힘들었는데 막상 떠나시니 마음이 허하네요. 그런데 정말 제게 하실 말씀이 없으셨어요. 끝까지요. 어두운 방 안, 복덕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지요. 계십니까? 복덕이가 놀라 나가보니 밖에는 웬 노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만 혹 시주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밤에 시주를 오는 스님이 있다니? 복덕이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나 급하면 이 시간에 왔을까 싶어 그녀는 낮에 준비해 놓은 음식을 한아름 건네주었지요. 이렇게 많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주셔도. 아닙니다. 얼른 가져가세요. 그러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갑자기 스님이 말했습니다. 한이 얼마나 많으신지 밤에 잠도 못 주무실 정도군요. 예. 그걸 스님이 어찌? 인생이 한스러우십니까? 갑작스러운 스님의 말에 복덕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 입을 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싶더군요. 혹시 인생을 다시 살 기회가 있다면 다시 사시겠습니까? 어휴,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번엔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요. 다시 산다고 해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어떤 삶을 살아도 지금보단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스님은 미소를 반쯤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대뜸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스님이 떠난 후 또다시 밤새 뒤척이던 복덕이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따가로운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지요. 눈을 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녀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불이 강처럼 흐르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내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뚜렷한 숨막히는 열기. 복덕이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요. 왔는가? 복덕이가 고개를 들자 앞에는 붉은 얼굴에 검은 관복을 입고 있는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녀가 힘들 때마다 오르던 절의 벽화에서 본 염라대왕과 꼭 닮아 있었지요. 설마, 염라대왕님이십니까? 그래. 그렇다. 세상에. 그럼 제가 죽은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벌써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죽음은 원래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아들 혼산날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 아들은 혼자서 혼례를 치러야 해요. 죽음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때가 되면 누구에게든 다가오는 것뿐이지. 그 말을 들은 복덕이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이렇게 죽는다고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이렇게요. 순간 복덕이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생껏 남이 시키는 일이라면 군소리 없이 받아들였던 인생.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죽음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평생 동안 남편의 병수발을 하고 시동생들을 업어 키우고 시어머니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복덕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말없이 그녀의 눈물이 마르길 기다려 주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물이 멈추자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이 억울하기에 그리 서글피 우는 게냐? 저는 평생 남의 일만 하다 정작 제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한스럽습니다. 그래, 보아하니 내 삶은 정녕 내 것이라 하기 어려웠구나. 그렇다면 내게 기회를 주겠다. 기회라뇨. 내가 가장 한맺혔던 3가지 순간으로 돌려보내 주마. 그러니 이번엔 지금과 달리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거라. 다만 기억하거라. 만일 내 소원대로 해주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한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정말 제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그래. 그렇다면 묻겠다. 내가 첫 번째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언제더냐? 복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평생 시어머니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참고 산 것이 너무도 한스럽습니다. 그분이 저를 천대하던 그 첫 순간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녀가 말을 내뱉자 순간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앞에 있던 염라대왕은 사라지고 머리가 검은 젊은 날의 시어머니가 계셨지요. 이, 새아가. 내 말 안 들리니? 복덕이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이 맺혔던 순간으로 돌아오다니. 그녀는 몇 번이고 눈을 껌뻑였지요. 어머님, 그러고 이내 입을 떼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있는 건지? 내 말 못 들었니? 국이 너무 짜다. 물 좀 넣고 다시 끓이려무나. 순간 복덕이는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큰 소리를 쳤던 바로 그날이었지요. 지난날의 복덕이는 겁에 질려 부엌으로 달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지요. 어머님, 제 입엔 딱 맞는데요. 그럼 찬물을 드릴게요. 어머님 그릇에 물 좀 부어 드세요. 그럼 되겠지요? 아니, 뭐라고. 그날 이후 복덕이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에는 억울하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시어머니의 모든 말에 대꾸했지요. 아가, 이 먼지 좀 보거라. 너는 대체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어찌 청소를 안 하는 게야? 어머나, 어머님 손발이 전부 멀쩡하시네요. 그러면 어머님이 청소하시면 되겠어요. 아가, 빨래가 마른 지 한참인데 왜 아직도 빨래를 안 걷고 있니? 어머님, 저건 어머님 빨래라서 남겨놨어요. 어머님 옷은 직접 걷으셔야죠. 아참, 이따가 비가 올 것 같으니 얼른 걷으셔요. 그렇게 속에 있는 말을 모두 내뱉고 나니 복덕이는 속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지요. 시간은 흘러 그녀가 새 삶을 산 지도 어느덧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복덕이는 원과 한을 풀고 살았으니 이제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이제는 복덕이가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담그신 김치 너무 짜네요. 어머님도 나이가 드셨나 어찌 입맛이 변하셨대요? 허허허. 그러던 어느 날 복덕이는 여느 날과 같이 시어머니께 잔소리를 하다이내 마루에 누워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으로 어린 시동생들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복덕이를 보자마자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후다닥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쟤들이 왜 저래?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건방지게. 이에 화가 난 복덕이는 아이들을 뒤쫓았지요. 하지만 쉽게 찾지 못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집 뒤편 나무에서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형수님이 이 시간에 왜 깨어 계시지? 괜히 들어갔다가 또 혼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라버니. 나 새언니가 너무 무서워. 뭐라고 할까 봐 겁나서 잠도 안 와? 괜찮아. 만약에 형수님이 또 혼을 내시면 그땐 내가 대신 혼날게. 그러니까 울지 마. 시동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복덕이는 깜짝 놀랐지요. 놀란 복덕이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녀가 새 삶을 얻은 후로 집안은 어느새 생살얼음판이 되었었지요. 그녀가 제 맘대로 하며 떵떵거리고 사는 동안 다른 가족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모두 숨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놀란 복덕이가 황급히 뛰어가 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아,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복덕이의 시야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눈앞에는 쓰러진 시어머니 대신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지요. 그래, 내 소원대로 새 삶을 살게 해주었는데 어떠했느냐? 마음에 들었느냐? 이건 제가 바라던 삶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께 할 말 하고 싶었던 거지 누군가를 상처 주고 싶은 게 아니었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잘못된 순간을 선택해서 그런가 봐요. 다시 제대로 고르면 정말로 제가 원했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언제가 가고 싶으냐? 복덕이는 한참을 고민을 하다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우리 가족한테만 집중하면서 살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서방님이 앓으면서 우리 가족은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니 서방님이 병에 걸리기 전으로 보내주세요. 이번엔 서방님이 아프지 않도록 돌보면서 우리 식구 다 함께 웃으며 살고 싶어요. 그러자 그녀의 시야가 또다시 뿌옇게 변하더니 눈앞에 염라대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지난날의 건강한 남편이 있었지요. 부인, 무엇 하십니까? 어서 제 품에 안기시죠. 과거로 돌아오게 된 복덕이는 건강한 남편과 다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정 많던 남편. 건강한 지금의 남편은 거침없이 마음을 표현했지요. 부인, 바치를 하다 말고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얼른 뛰어왔소. 허허. 이제 얼굴을 봤으니 다시 일하러 가야겠구만. 그렇게 원하던 삶을 살게 된 복덕이는 이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남편이 아프기라도 할까 먹는 것부터 하나하나 챙겼지요. 서방님, 짠 건 몸에 좋지 않다 하여 소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도 피해야 하니 모두 물에 헹궈 드세요. 그뿐인가요? 그녀는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쉬지도 못하게 운동을 하게 하고 심지어 바깥 출입까지 통제했습니다. 서방님, 어디 가세요? 옆집 김서방이 술 한잔 하자고 해서. 김서방 감기 걸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괜히 같이 있다가 감기 옮으면 어쩌시려고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 복덕이는 남편의 먹는 것, 입는 것,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까지 모조리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으니 그녀는 건강에 좋다고만 하면 미신이든 소문이든 가리지 않고 따랐지요. 서방님, 우리 앞으로 잠자리는 하지 않기로 해요. 제가 들었는데 기운을 오랫동안 모아야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건강을 챙기며 살아간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정성 덕분일까? 남편은 정말 병 하나 없이 튼튼해졌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서방님,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무리하시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에휴, 병 안 납니다. 그저 부인 말대로 10분 일하고 10분 쉬면서 일하느라 늦어진 거예요. 서방님, 요새는 왜 이렇게 잠만 주무세요? 저를 예뻐해 주지도 않으시고. 부인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기운을 모아야 건강해진다고요? 그래야 병이 안 걸리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그날도 밤이 늦도록 귀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남편을 찾아 밭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한참을 찾아보아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밭 뒤편의 작은 초가집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놀란 복덕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편이 웬 여인을 품에 안고 히히덕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부인한테 들키면 어쩌려고요? 괜찮아. 절대 안 들켜. 부인은 내 건강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 얼마나 나를 답답하게 하는지. 이젠 부인의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힌다고. 먹는 거, 입는 것도 모자라 하다못해 잠자리까지 관리하니. 그래서 말인데. 오늘 한번 기운 좀 풀어볼까? 아이, 몰라요. 남편은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얼굴로 다른 여인을 바라보며 그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본 복덕이는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충격받은 복덕이는 무엇이 잘못됐나 생각하며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남편은 병들었던 지난 날보다 오히려 지금 더욱 힘들어했지요. 이를 깨달은 복덕이는 머리를 감싸 안고 오열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라고. 그 순간 복덕이의 시야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염라대왕이 다시 나타났지요. 그녀는 또다시 저승으로 돌아왔습니다. 염라대왕님. 이건 제가 바라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냐? 저는 남편이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해지니 다른 여인을 사랑하다니. 아무래도 서방님을 살리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지난날 혼사를 고르던 순간으로 돌려주세요. 서방님과의 삶을 선택하면 결국 제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좋다. 그게 내 선택이라면 순간 복덕이의 시야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염라대왕이 사라지고 눈앞엔 그토록 보고 싶던 젊은 날의 부모님이 계셨지요. 아가, 뭐 하니? 내 생각은 어떠냐니까. 복덕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눈앞에는 꿈에서만 볼 수 있던 그리운 어머니, 아버지가 환히 웃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얘도 참, 다 큰 줄 알았더니 아직 애구나. 시집 가고 싶다고 조를 땐 언제고, 왜 막상 시집 갈 생각하니 무섭니? 부모님은 복덕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종이 3장을 내밀며 말했지요. 아가, 그러지 말고 이 중에서 골라보려무나. 내게 들어온 혼사 중 제일 괜찮은 사람을 추린 게야. 너는 이들 중 누가 제일 좋으니? 지난날 복덕이는 이 3명의 사내들 중 가난하지만 제일 착하고 정 많던 원래의 서방을 골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지요.
저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나이가 많고 재치이긴 하지만 이분이 제일 부자잖아요. 돈 없는 집에 시집가면 고생만 하지 않겠어요?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분께 시집가겠어요. 복덕이는 그렇게 새로운 서방을 맞이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재혼이긴 했지만 재산이 넘치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남편 병수발이나 시어머니 봉양 없이 오히려 남을 부려먹으며 살 수 있으니 복덕이에게는 그야말로 꿈같은 인생이었지요. 뭐들 하느냐? 더운데 어서 찬물을 가져오지 않고. 죄송합니다. 마님. 바로 준비하겠사옵니다. 그녀는 계절마다 새로운 비단옷을 입고 상에는 소고기며 바닥고기까지 값진 음식이 넘쳐났지요. 더군다나 남편은 나이가 좀 있어도 다정한 사람이었으니 복덕이를 무척이나 아껴주었습니다. 비록 예전에 남편처럼 사랑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괜찮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 바로 아이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달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복덕이는 다정한 남편과 풍족한 삶 속에서 몸에 좋은 걸 잔뜩 먹으며 아이가 건강히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복덕이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긴 산통 끝에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된 복덕이. 그녀는 아픈 것도 모르고 얼른 몸을 일으켜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기. 이 어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제 내게 원하는 모든 걸 다 주마. 아이고, 내 새끼.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웃음이 멎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얘는 우리 먹시기가 아니잖아.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어미가 제 자식을 몰라볼 리는 없었습니다. 품에 안은 아이는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먹시기가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복덕이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미라 해도 아비가 달라졌으니 먹시기는 태어나지 않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번 삶에선 먹시기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세상에 없다니. 그럴 순 없어.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으악. 그러자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아기가 사라지더니 이내 그녀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왔지요. 이번 삶은 어떠했느냐? 이번에도 네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더냐? 염라대왕은 복덕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크게 저었지요. 이번에는 좋을 줄 알았습니다. 힘들게 사는 것보다 몸 편히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삶을 살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삶이 편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려. 이 행복을 함께 누릴 사람이 없는데 행복하면 뭐합니까? 남편도, 우리 먹시기도, 가족들이 없는 삶은 그건 제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원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러겠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제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삶에는 먹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 편히 살자고 먹시기가 없는 삶을 살 순 없습니다. 허나 지금 삶을 선택하면 너는 죽는 것이다.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미 함께하며 살았으니 저는 이제 제 인생에 미련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렸으니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돌아갈 곳은 정해졌구나. 순간 복덕이의 시야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그러곤 염라대왕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고 밝은 빛이 퍼져왔지요. 복덕이는 제게 다가오는 순간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곤 눈을 감는데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머니, 어머니. 이에 눈을 떠보니 그녀는 자신의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곁에는 아들 먹시기가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녀는 다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놀란 복덕이가 몸을 일으키자 먹식이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대로 돌아가시는 줄 알고 하마터면 저도 어머니를 따라갈 뻔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 없으면 못 삽니다.